안녕하세요. 럭셔리한 저작권 강사 광수 한광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노래와 율동 중에서 유튜브 조회수 22억 회가 넘는 콘텐츠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네, 바로 핑크퐁에서 만든 상어 가족송입니다. 미국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32위까지 올라갈 정도의 대단한 인기 있는 노래인데요. 이 곡에 대해 미국 동요 작곡가인 조니 온니가 이 핑크퐁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자신이 미국의 구전 전래 동요인 베이비 샤크를 원곡으로 해서 새롭게 편곡한 2차적 저작물을 발표했는데, 이 핑크퐁이 자신의 허락 없이 자기가 편곡한 버전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2차적 저작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주장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럼 이 사건의 주인공들인 조니 온니와 핑크퐁의 스마트 스터디 주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구전 동요인 베이비 샤크는 이미 저작권 보호기한이 끝났습니다. 저작권 보호기한이 끝났게 되면 공유 저작물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공유 저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드라마 도깨비에 나온 주인공 공유가 만든 저작물이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릭 도메인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 상어 가족 이 원곡의 이 구전 동요는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누가 저작자인지, 누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언제 저작권 보호기한이 끝났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어쨌든 공유 저작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작권 보호기한이 끝난 원곡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편곡을 하면은 저작권자가 설령 누구인지 확인이 되더라도 저작권 보호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2차적 저작물로서 2차적 저작물을 만든 저작권자가 됩니다. 원래 2차적 저작물을 만들 때는 1차 저작물 원곡의 원래의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저작권 보호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니 온니는 2011년도에 이렇게 편곡을 해서 독자적인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갖고 있는데, 핑크퐁은 몇 년도에 만들었냐? 2016년도, 2015년도, 16년도 이때쯤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양측이 서로 주장하는 게 좀 다릅니다. 그 주장하는 내용이 다른지 다음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말이죠, 이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기한이 끝난 공유 저작물을 가지고 새롭게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데 이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아까 조니 온니는 2011년도에 했다고 했고, 핑크퐁 스마트 스터디는 2015, 16년도 이렇게 했는데 약 5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조니 온니가 이 핑크퐁을 상대로 소송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2011년도에 먼저 편곡을 했는데 이 스마트 스터디가 조니 온니가 먼저 만든 걸 바탕으로 해서 이 조니 온니의 편곡 버전을 가지고 이걸 원곡으로 해서 2차적 저작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를 했다는 거예요. 예.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반해서 스마트 스터디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조니 온니처럼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상어 가족 구전 동요를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편곡을 한 거다. 그런데 조니 온니와 같은 원곡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비슷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조니 온니의 편곡 버전이 있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독자적인 2차적 저작물을 만든 것이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니 온니는 자기가 먼저 만든 2차적 저작물을 바탕으로 해서 핑크퐁이 자기 걸 따라했다. 자기 거를 바탕으로 한 2차적 저작물이 스마트 스터디 핑크퐁 버전의 상어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핑크퐁 스마트 스터디는
그게 아니라 우리도 존이온유와 똑같이 옛날 구전 통유를 가지고 현재의 2차적 주작물을 만들었다. 즉 각각의 2차적 저작물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영화 대사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존이온유의 주장입니다. I am your father. I am your father.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야, 이 자식아, 내가 네 애비다,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내가 네 애비다, 이 자식아. 이 얘기입니다. 핑크퐁 스마트 스터디는 어떤 주장을 할까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Hey, what's up? We are brothers. We are brothers. 번역하면 이렇게 되겠죠. 형 왜 그래요? 우린 형제잖아요, 형제. 예, 형제. 핑크퐁 스마트 스터디는 형제의 관계를 주장하는 것이고 존이온유는 부자 관계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양측의 첨예한 대립에 대해서 법원은 과연 어떤 판단을 할까요? 법원은 이 원곡인 구전 노래, 그리고 존이온유의 버전, 그리고 스마트 스터디의 이 세 가지 곡을 비교를 할 겁니다. 그런데 양측의 주장 중에 공통점은 원곡이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최초 원곡, 이 구전 노래를 바탕으로 했으니까 존이온유와 핑크퐁 버전에 같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즉 여기 1번 구전 노래에 보면은 파란색 원과 네모난 사각형 있죠? 예, 이 부분이 각각 존이온유와 스마트 스터디 쪽에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같은 부분을 전부 제외하면 됩니다. 전부 제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남는 부분이 있겠죠? 각각 존이온유 버전에 남는 부분, 그리고 핑크퐁 스마트 스터디에 남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남는 부분의 비교를 통해서 양측의 주장을 구분하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존이온유 같은 경우는 빨간색 타원과 빨간색 삼각형 부분 있죠? 자, 이것이 스마트 스터디 쪽에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존이온유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거죠. 즉, 스마트 스터디가 존이온유의 2차적 저작물을 원곡으로 해서 편곡한 게 맞다. 따라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된다. 이런 주장에 설득력을 갖는 겁니다. 자, 반면에 어떻게 됐어요? 반면에 스마트 스터디는 존이온유와 보니까 원곡 부분, 최초의 원곡 부분을 다 제외하고 보니까 별로 유사한 부분이 없어요. 유사한 부분이 없고 이렇게 새롭게 창작한 부분, 요런 이 뭡니까? 정육면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무튼 이거를 가지고 했는데 이게 더 많아. 이럴 경우에는 존이온유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고 스마트 스터디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각각의 우리 형제 관계다. 우리는 각각의 서로 2차적 주장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저작권 침해하지 않았다. 예, 이러한 주장에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이 두 노래를 들어보면은 과연 이 노래가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 구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부 최초의 원곡과 비교해서 그 원곡에 있는 부분을 다 제외를 해서 비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두 음악을 나란히 틀어놓고 비교하면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어쨌든 법원은 이 양쪽의 주장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지 참 궁금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 상어가족 사건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저작권 보호기한이 끝난 공유 저작물, 이 퍼블릭 이 도메인은 누구나 어떠한 목적이든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상업적 콘텐츠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이 비슷한 누구든지 자신이 목표하는 대로 상업적 콘텐츠로 새롭게 개발해서 이용할 수가 있겠지요. 그럴 경우 누군가가 먼저 시작한 사람이 나중에 시작한 사람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야 우리가 효율적으로 자신만의 새로운 2차적 주작물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이러한 점을 아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만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누구에게나 이슈가 될 만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사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럭셔리한 저작권 강사 광수
한광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